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8월 12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바이두가 이날 밤에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실적 관련된 숫자, 그리고 주요 내용들, 2분기에 바이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빠르게 볼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체크하면서요. 바이두의 2분기 실적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바이두가 이날 실적 발표한 내용들 토대로 보겠습니다. 바이두는 핵심 사업부가 2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AI 사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AI 기술은 산업 전반과 이 지역 정부에 더욱 많은 일을 하도록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리엔홍 바이두 CEO가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리엔홍 CEO는 또 이 바이두는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계 산업군에 속한 업체들의 개편을 도와주고 2030년까지 이 바이두의 목표인 탄소 중립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두의 핵심 사업부 이제 코어 비즈니스가 핵심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했는데요. 특히 AI 클라우드 사업이 71% 이제 급성장세, 빠른 성장세를 역시나 이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요했다. 허먼유 이 CFO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주요 부분을 빠르게 보면요. 2분기 매출액이 313억 5천만 위안. 예, 이제 미국 돈으로 달러로 환산을 하면 48억 5,5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 했을 때 20% 증가한 수치고요. 전분기, 1분기보다는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non-GAAP으로 했을 때 이 earning per share는요, 15.41 위안,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2.39 달러로 전년보다는 5%, 전분기보다는 24% 증가했다는 이 재무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액은 47억 8천만 달러, earning per share, 이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는 2.06 달러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매출액과 earning per share, EPS는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두의 핵심 사업부는요, 매출액이 이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 240억 4,100만 위안, 그리고 달러로는 37억 2,3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전분기보다는 17%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other highlights라고 해서요, 소개가 되어 있고 주요 부분을 한번 제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손실은 6억 위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장기 투자로 인한 공정가치 손실액이 31억 위안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237억 위안 장기 투자 수익이 기록했는데 콰이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분 투자하고 있는 콰이쇼 주가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콰이쇼 주가 변동에 따른 분기단위 가치 변동에 따른 것이고요. 2분기에 중국 이제 규제 당국, 중국 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부분인데 이 6월에 바이두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발표했습니다. 바이두는 산시성 양첸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이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 최우수 부문 수상했다는 2분기의 행적을 밝혔고요. 또 역시 바이두는 IDC 리포트에서 명실상부 이 중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또 지리홀딩스, 그러니까 지리자동차,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과 다른 클라우드 응용 장치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계약 체결했다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한 푸젠선 챈저우라는 지역에서 이 바이두 AI 솔루션이 이 지역 내 상하수 처리 모니터에 활용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AI의 기술력을 활용하면 전방위적으로 이 산업 부분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이런 사업 확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요, 이 아폴로 자율주행 운행 도시가 6월 기준 했을 때 20곳까지 20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4배가 늘어난 것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이 자율주행의 사업부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베이성 슝안 지역, 신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징이나 텐진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허베이성의 이 슝안이라는 슝안 이
도시가 새롭게 건설이 되었고요. 이 지역 내에서 아폴로 에이스 적용한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 진행, 이 고속도로의 보수 유지 필요에 따라서 제한된 지역 내에서 그것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Intelligent Driving Other Growth Initiatives Mobile Ecosystem 해서 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두는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 주행 거리가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된대요. 주행 거리가 누적 750만 마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5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이제 상용화를 대비하는 그런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의 순조로운 운항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8개의 자율주행 허가증을 취득했다고 하고요. 아폴로 5세대 로봇 택시가 6월에 출시가 됐는데 이제 1마일당, 원마일당, 이제 1마일당 비용을 60% 여기 절감할 수 있어 60% drop in cost per mile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reat Wall Motors라고 해석이 되는데 장성 자동차 창청 시초가 될 것이고 6월에 자신들의 대표 모델인 이 WEY 모차 SUV에 이 아폴로 자율주행 발레 파킹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갖춘 그런 시스템을 올해 연말 정도에 새롭게 출시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오드가 로봇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비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샤오드가 수송량, 시먼트에서는 세계 1위이며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송량 1위를 기록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두 종목 뉴스 다루면서 봤던 것인데요. 이 샤오드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스마트 비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그 부분도 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onnect Elders with Immediate Senior Community Assistance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수익성은 조금 보장이 안 되겠지만요. 공익성과 함께 이 사회 이제 중국 당국에 굉장히 모범생적인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다른 사업을 이제 허가를 받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드 1010 T10 모델이 5월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1700위안 수준이고요. 1600, 중국은 역시나 구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끝이 구구로 끝나고요. 그래서 1699위안, 거의 1700위안 수준에서 이것은 하드웨어가 AI 기능과 결합이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샤오드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요.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5배 대폭 증가했고 이는 샤오드 사업부가 하는 것에서 매출액의 10%를 웃도는 수준. 지속적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좋으며 이 매출액 가운데 비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 서비스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6월 바이두 MAU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억 8천만 명 정도로 그리고 매일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77%로 이렇게 늘었다고 도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수치로 또 정리를 해보면요. 바이두는 핵심 사업부 매출액이 240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 이제 부분적으로 볼 때 온라인 마케팅 190억 위안, 전년 동기 18% 증가. 비온라인 마케팅, 특히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0억 위안 이제 매출의 기록,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80%의 빠른 성장세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자회사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iQIYI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숫자만 보게 되면 매출액 76억 위안.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보다 이제 3% 이제 매출액이 늘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예상을 조금 웃돌았던 이 매출액과 이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 순손실 부분에서 체크가 되었던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이두가 상당 부분 지분이 있는 이 콰이쇼가 쇼폰 비디오나 뭐 이렇게 동영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 이후로 2분기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것이 순손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상황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요. CFO인 허만유가 이제는 CSO로 이제 좌천이 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Chief Strategy Officer라고 해서 최고 전략 책임자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이두의 중장기 전략을 짜는 이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 것으로
이 회사 내에서는 더욱더 승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은 임원이지만 조금 더 이 책임감이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차기 CFO가 지명될 때까지 이 허만유라는 이 CFO 역할도 지속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에서는요, 여기 밝혔는데, 매출액이 306억 달러, 306억, 여기 그러니까 306억, 일단 제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달러 했는데요. 306억 위안, 335억 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보다 8에서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그렇게 보면 바이두의 핵심 사업부가 여기서 성장 수준은 9에서 20% 수준, 그러니까 바이두 전체로 봤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은 12일 뉴욕 개장전이 오전 8시, 이제 뉴욕 시간으로 오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9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킹 알파에 따르면 바이두 종목의 2분기 earning per share 예상치 2.06달러였고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 예상 매출액은 47억 8천만 달러, 전년 동기보다 29.5% 증가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이미 실적이 나왔고요.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는 점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최근 3개월 봤을 때 이제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2번 상향 조정한 반면 10번 하향 조정됐습니다. 매출액 예상치는 12번 상향 조정된 반면에 2번 하향 조정된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2분기 바이두 매출액이 좀 양호한 가운데 이제 주당 순이익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바이두 매출액은 이제 281억 4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4.8% 증가. 여기도 예상치를 내놨던 이런 기사들이 될 것이고요. 그냥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EPS는 12.38 위안으로 예상 수준보다 1.63 위안 더 높게 나온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비마케팅 부분이었다. 당시 2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297억에서 325억 위안으로 제시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수개월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 테크주들은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바이두에 대해서 주가 상승 관점을 제시했고요. 이 종목 주가는 많게는 33% 정도 저평가된 상황인데, 이는 규제 강화라는 중국 당국발 리스크에 영향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실적 발표에 앞서서 제가 예상하는, 전망하는 그런 기사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라서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바이두의 성장 동력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AI 반도체 역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차량 자율주행 기술, 이 아폴로 사업부가 될 것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현재 바이두는 자금을 사업 확대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를 충분히 갖춘 상황이고, 차후 수년에 걸쳐서 연간 30% 수준으로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공언을 한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요, 이 바이두 종목이 30% 이상 저평가된 상황이란 공통인식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주가 현재 163달러 수준, 160달러 전후의 그런 수준을 고려한다면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 308달러까지니까 이제 90%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 내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바이두의 성장성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4/7에서 월스트리트 이 기사의 이 간단 소개를 보면요. 아크인베스트는 어쨌든 바이두의 이제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에 이제 우려를 낳으면서 우려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이 바이두 주식 450만 주를 매각했고 현재 47만 주 정도 보유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36곳의 IB나 그런 주요 증권사들 이제 36곳에서 바이두 커버하고 있는데, 이 30곳에서 매수 혹은 강력 매수 의견이며 5곳 이상은 홀드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65.5달러 수준 주가는 시장 목표가 중간값인 307.65달러 비교했을 때 여전히 8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 월스트리트 내용의 소개였고요. 매출액 예상은 47억 8천만 달러,
전분기보다 11.4%, 전년보다는 30%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 예상펄 주가 수익 비율은 각각 18.4배, 15.3배, 12.6배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베스토피디아라는 곳에서는 이 바이두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까지 박스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가는 최근 20일 이동평균선 하회 한 채 최근 마감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콜이나 풋 가격은 주가 상승 에너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지와 저항선 수준의 기준한 변동선, 이제 volatility 기준을 하면은 주가는 상방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은 예상치 못한 호실적 발표 시에 이 트레이더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소식인데, 장전 이 프리마켓에서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는 애매한 수준의 수치가 나온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이두의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중국 로컬 뉴스 통해서 한번 단신을 좀 보겠습니다. 바이두는 2022년 맞이해서 캠퍼스 리크루팅 개시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두 사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채용 계획 발표했고요. 약 8,000개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바이두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중국 당국과의 눈높이 맞추기로도 한번 이제 다른 방면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대비한 포석 마련, AI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바이두의 야심에 따르는 그런 포석 마련으로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두 이제 어르신 관련된 뉴스, 이 바이두 오복 AI 스마트 비서라는 이 스마트 가전으로요, 이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캠페인 적극 나서는 이 바이두의 행보입니다. 예전 영상에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중국으로서는 현재 바이두의 AI 기술력이 어르신들 편리한 생활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수익성은 조금 낮다고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공익에 우선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며 이 중국 당국 입장에선 환영을 할 것이며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도 한번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의 부작용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기사는 3월 달,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 전에 나왔던 뉴스로 보면 되는데요. 이 사교육 시장 규제가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사교육 업체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바이두는 최근 학습용 태블릿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 줄어드는 사교육 시장 대체 수단으로 작용하고, 이 어수선한 교육계 상황이다 보니요.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성비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아직은 시장 내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데 일부 독과점 업체들이 너무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이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대중들, 학부모들도 역시 불만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며, 차후 교육용 태블릿 시장에서 이 바이두가 어떤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갈 수 있을지 그 상황은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조금 뜬금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통계치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두가 86인치 이 스마트 TV 출시한다는 단신이 조금 뜬금없이 나와서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관련 통계를 보면 이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TV 성장성 여전히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사에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여기 그래프만 조금 붙였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스마트 TV 시장 침투율이요. 59에서 69%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이 스마트 TV의 시장 규모가요. 지속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4,100억 위안 수준에서 2020년에는 이제 estimate, 이제 예상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2020년에 나온 기사였고요. 그래서 6,245억 위안으로 거의 50% 확대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이 스마트 TV 시장 규모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스마트 TV는요, 점차적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 6%에서 칼라 TV, 텔레비 시장에서, TV 시장에서 이 인공지능, AI 스마트 TV의 이제 비중이
이제 2016년 6%에서 2019년 48%까지 굉장히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 구체적 뉴스를 통해서 바이두가 어떤 업체와 협력을 하고 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TV 업체와 협력을 하는지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 대한 것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차후에 나온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뜬금없지만 바이두가 86인치 TV, 스마트 TV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두 관련해서요, 이제 영미권 소식통도 조금 빠르게 이 시황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두 earnings, 바이두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그렇지만 주식은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뭐 다 비슷한 노조로 나타나 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준하면 이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이 전일 대비 3.95달러, 이 떨어진 2.4% 떨어진 161달러 기록하고 있었는데 장중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이제 바이두 2분기 실적 주요 수치와 주요 내용들 2분기 바이두가 어떤 길 걸어왔나 한번 체크해 봤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 잘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 마무리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